식사, 운동, 약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고지혈증을 200% 똑똑하게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오늘 내용 준비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티벗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고지혈증 잡는 3대 처방전 중에서 식사요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도한 지방은 혈액을 걸쭉하게 이것을 줄여라. 이거는 뭐 고지혈증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지방을 줄여라. 아, 이건 너무 애매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지방도 지방? 그냥 지방이 아니고 나쁜 지방 아니에요? 나쁜 지방. 지방을 나쁜 지방. 줄여라. 아, 진짜 나쁜 지방이 뭐냐고 물어본 건데. 나쁜 지방 맞네? 어머. 제가 맞췄어요? 박계인 교수님, 그럼 나쁜 지방은 뭐고 이게 어떻게 해서 걸쭉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은 소위 이제 지금 나쁜 지방, 좋은 지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리고 일부 트랜스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지방이라고 하면 주로 식물성 식품에 많은, 식물성 오일에 많은 이제 불포화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쁜 지방은 육류나 이런 그런 음식에 많은 포화지방산 그리고 트랜스 지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요. 몸에 들어가서 간에서 이제 이런 콜레스테롤 합성을 더 많이 생길 수 있게 만드니까 이제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혈관벽에 더 잘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쁜 지방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게 나쁜 지방인지 저희가 나쁜 놈들 여기 모아놨습니다. 이 속에 있거든요. 네, 공개합니다. 짜잔. 아우, 맛있는 거 여기 다 있어요. 정말. 삼겹살, 라면, 케이크, 마가린, 곱창, 명태알과 고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식품, 포화지방 식품, 그리고 트랜스지방 식품이 골고루 나와 있어요. 요 세 가지 중에서도 또 가장 나쁜 건 어떤 걸지 좀 순위 좀 매겨주세요. 맛있겠다. 사실 순위를 매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네. 일단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공동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불포화지방의 일종이긴 한데 이게 불포화지방 그 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 그 실온에 노출이 되다 보면 산패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트랜스 지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마가린이라던가 쇼트닝 같은 경화유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높일 뿐만이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 아까 청소부 역할을 하는 예. HDL 콜레스테롤을 또 낮추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나쁘다고 보셔야 되죠. 근데 트랜스 지방보다 우리가 또 사실 양적으로 보면 포화지방을 많이 먹거든요. 육류나 이런 데 많습니다. 포화지방은 또 이제 우리 몸의 혈관 내에 그 LDL 콜레스테롤 높이고 동맥경화에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은 그럼 어떠냐 상당히 그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 중에 보면 대개는 포화지방도 많습니다. 육류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뭐 낙지나 뭐 장어나 오징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음식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은 별로 없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많이 금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 이것도 궁금했어요, 박경희 교수님. 오메가3 지방이 흔히들 뭐 혈액을 맑게 해준다. 네. 그래서 또 많이들 드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겠죠? 좋은 지방. 네, 시도 때도 네. 없이 먹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몸에 좋은 이제 지방 소위 그런 말씀하신 지방들이 나와 있어요. 네. 들기름이라던가 올리브유라던가 견과류 이런 것들, 연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좋은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이제 혈관 내에서 이제 몸에 나쁜 지방성 그 고지혈증 성분인 그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혈관 내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음식들을 몸에 좋다고 해서 대충 보면 저 견과류 같은 경우는 그냥 씹어 드시고 연어는 그냥 음식으로 드시잖아요. 근데 기름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음식을 만들 때 우리가 첨가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대부분 어떤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시기 전에 공복에 저걸 한 숟가락씩 떠서 드시는 경우가 약처럼. 있는데 사실 저게 지방이라서 열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기름 중에도 식물성 지방이지만 팜유나 뭐 그런 코코넛류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떠서 드시거나 하는 거 피하셔야 됩니다. 네, 욕심내지 말고 적정량만 드셔야겠고요. 그다음 또 줄여야 될 게 또 있어요. 고지혈증 높이는 의외의 이것을 줄여라. 보통 줄이라 그러면 뭐 술 나오는데 의외니까 술이 아니라 뭐 콜라? 콜라. 콜라 아닐까요? 콜라. 제 생각에는 네. 의외니까
몸에 좋은 채소 이런 거 아니에요? 가장 의외긴 하네요. 자, 채소가 나올까요? 의외. 커피를 줄여라. 커피. 커피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저도 한 잔 먹었는데. 저도요. 이게 되게 의외시죠. 이 커피에는 이제 그 카페스톨이라는 게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카페스톨. 없는데 네. 카페스톨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네. 이 카페스톨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변화돼서 결국 혈중의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근데 모든 커피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이거 예를 들면 이제 믹스 커피라든지 아니면은 캔 음료 이런 데에는 뭐 당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림 뭐 이런 또 첨가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량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의외인 거는 이제 에스프레소 혹은 아메리카노 같이 뭘 첨가하지 않은 거는 이제 괜찮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카페스톨이 걸러지는 그런 필터 같은 게 없이 그냥 압축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한 하루에 3잔 이상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분이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올라갔고 한두 잔은 크게 올리지 않았다. 이제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잔 하루에 한 번 또 혹은 2번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문제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카페스톨을 필터가 이제 걸러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드립 커피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차갑게 먹는 더치 커피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지혈증 걱정되시는 분들은 드립 커피 건네주셨고요. 계속해서 식사 처방전 이어가 네. 볼게요. 줄일 게 참 많아요. 중성 지방 높이는 이거 줄이고 또 요거 또 적당히 드세요. 제가 고지혈증인으로서 어렵다. 이거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예요? 알고 있어요. 흰 게 안 좋아. 흰밥을 줄이고 흰밥. 밥 대신 먹는 고구마. 어. 고구마 줄여라. 아유, 맛있는 걸 감자인가? 줄여야 맛있는 걸 줄여야죠. 제 생각에는 떡을 줄이고 빵을 적당히. 떡빵도 맛있는데. 아, 뭔가 아무튼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보실까요? 아, 단순당을 줄이고 복합당도 적당히 드세요. 홍 교수님. 네, 두 분 다 비슷하게 맞추신 것 같습니다. 아. 사실은 우리가 고지혈증 그러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에만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이쪽에 이제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를 많이 목표로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LDL이 정상인데도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피 속에 중성지방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중성지방 말 그대로 이 기름 성분이 피 속에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요. 또 이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서양인에 비해서 훨씬 더 낮습니다. 네. 그다음에 음주나 회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양인들은 밤에 주로 집에 가지만 우린 주로 회식을 하러 많이 가기 때문에 한 잔 걸치고. 네. 네,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중성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탄수화물. 그중에서도 여기 잘 보이는 흰 거, 흰밥, 흰떡, 그다음에 케이크 이런 여러 가지 달달한 쪽에 많이 들어있고요. 국수도 있고. 조금 맛이 없는 고구마도 맛있지만 고구마, 현미밥 뭐 이런 조금 복합당은 그나마 낫지만 그나마 거친 거. 낫지만 그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맛껏 먹으면 또안 좋고요. 되는구나.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요. 연말에 술도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맞아요. 술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열량 덩어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술 종류 많잖아요. 맥주, 소주, 폭탄주, 와인, 막걸리.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술이란 술은 다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나요? 이것도 와인은 궁금해요. 좀 좋지 않나요? 막걸리는 좀 괜찮아요. 유산균이 있어가지고. 막걸리? 아닌가? 뭐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뭐 술은 많이 마시면 다 안 좋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괜찮은 건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술은 술 자체가 열량이 있고 중성지방을 올리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또 더 문제는 우리가 음주나 회식을 할 때 이 술만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음주를 할 때 안주로 혹시 파나 생파나 상추하고 같이 드시는 분이 아유, 있습니까? 네. 술 맛이 술이 안 떨어지네요. 들어가죠. 없으시죠? 네. 다 드시는 게 피자, 뭐 기름진 이 거. 족발, 뭐 곱창에 삼겹살. 아주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아무래도 많이 드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 많이 드시게 되고요. 해서 음주를 하게 되면 술 자체도 중성지방을 올리지만 함께 드시는 음식들이 대부분 다 중성지방을 올리는 음식이 있고 또 과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올리시기 때문에 가급적 적정량을 일주에 한두 번 하실 때는 네. 한두 잔. 그 와인은 와인잔에 맥주는 맥주잔에 한두 잔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진짜 다 먹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속상한데 네. 드디어 먹어도 된다가 나옵니다. 뭘까요? 네. 걸쭉한 혈액을 거르는 이것은
차고 넘치게 먹어라. 아, 이거 쉽네요. 네. 걸쭉한 거를 이제 좀 우리가 희석시킬 때 물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많이 마셔도 된다. 물배를 채워라. 아, 물은 아닌 것 같아. 양파가 혈액을 맑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양파를 차고 넘치게 먹어라. 아우, 굉장히 맵겠다. 자, 마늘인가? 한번 볼까요? 식이섬유를 차고 넘치게 먹어야 된다고요, 박 교수님. 네, 식이섬유 뭐 양파 말씀하셨는데 양파도 맞습니다.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되게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식이섬유 중에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조류에 많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화기관에서 이런 식이섬유가 물과 합쳐지게 되면 이제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다른 걸 이렇게 잘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관을 통과하면서 이게 지질이라던가 담즙 같은 것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붙여서 배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담즙산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만들어질 때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가면 또 몸이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또 쓰잖아요. 그래서 네. 고지혈증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요즘 고지혈증에 좋다고 해서 오일들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이름도 어려워요. 간마리 놀랜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놀래라. 그게 놀랬네요. 은행잎 네. 추출리 뭐 이런 거. 근데 맞아. 정말 이런 오일들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내려갈까요? 네. 궁금했어요. 많이 먹어요. 뭐 내려가긴 내려갑니다만 굉장히 이제 미미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건강 보조 식품이란 거는 말 그대로 보조를 하는 역할만 하는데 이제 환자분들께 약을 이제 드시라 그러면 뭐 굉장히 말씀 많으세요. 뭐 꼭 먹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뭘 주섬주섬 꺼내시는데 보면은 무슨 오일, 무슨 산, 네. 뭐 은행잎 뭐 이런 걸 꺼내십니다. 추출물도 많기도 네,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 꼭 네. 약은 하나 이제 드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약에 대한 거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하고 미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약을 잘 드시는 게 좋은데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사서 드실 만큼의 그런 정도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드시면 꼭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상호작용이 없는지 여러 가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